지금 국민의힘 집권당, 그다음에 대통령실, 정무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살아있다면 저 같으면 한동훈 위원장의 출마를 어떻게든지 막았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설득을 하고 뭐 하고 해서. 왜냐하면 저건 정말 불행을 예고한 거거든. 막아야 된다, 한동훈 대표 당선. 그런 거 혹시 한곁에라도 구상 내지는 생각하면서 지금 이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단일화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니까 이 어대한 흐름을 못 막았어. 어떻게 막겠는지. 그럼 막아야 될 거 아니야. 뭐 지금 열심히 전당대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열심히 설명하고 네. 지금 열심히 당원들 만나고. 예. 나경원 의원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제가 봤을 때는 1등 하면 괜찮죠. 1등할 가능성이 없다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뭐 결단해서 그러면 단일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신데 제가 보기에 저를 지지하는 표는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로 나눠질 것 같아요. 원희룡 후보를 지지하는 표는 한동훈 후보한테 절대 안 갈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표 성향상에서. 지금 저는 단일화 전략을 말씀하시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 그래서? 아니 그게 단일화를 아니라 하더라도 그게 객관적인 생각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단일화를 해서 제가 안 되고 원희룡 후보가 되면 오히려 한동훈 후보 과반에 그냥 만들어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 원희룡 장관 보고 그만두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제가 돼야 되는데 요새 이상하게 지지율이 안 나오니 해서. 차기 국민의힘 대표 과제로 당정 관계와 함께 대야 관계 설정이 꼽힙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를 이겨본 적임자라면서 원내 당대표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대표가 된다면요, 다수당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에 어떻게 대응하실지. 나경원만의 싸움의 기술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끈질김. 어떻게? 끈질김이라고 하면 좀 추상적이고요. 뭐 어떻게 대응하실 수 있겠어요? 뭘 어떻게 대응해요? 빠루? 빠루를 이번엔 진짜 들어야 되겠네. 그렇죠. 그런 마음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들은 거가 아닌데 들은 걸로 되는데 이번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 그때는 가짜 뉴스였잖아요. 실제로 빠루를 들은 건 아니고 이제 나온 건데 이번에 진짜 들 수 있다. 이번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저렇게 마음대로 하는데. 뭐 이왕 한번 기소된 것 또 한번 뭐. 저는 그거 거꾸로라고 봐. 당정 관계에서 빠루 들어야지. 당정 관계에서 빠루 들어야지. 그래서 이번에도 명확하게 나는 반윤이다, 친윤이다 이런 거 아니더라도 내용적으로 당정 주도론 같은 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빠루는 집권당이 야당한테 빠루 드는 거 아니에요. 싸우고 뭐 이런 건 괜찮은데 지금도 걱정과 위기는 그 속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빠루는 안에서 들어야 돼. 그렇죠. 빠루가 공격용 장비가 아니라 뭔가를 수리하고 건축하는 그런 장비예요. 빠루 꿈보다 해보이셨네요. 제가 집이 산속에 있잖아요. 네. 돌멩이 큰 것도 이게 안 돼. 근데 빠루로 이렇게 해갖고 하면은 움직이고 그래. 쇠지렛 때.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빠루. 다음 캠페인 때 반드시 빠루 들어오는 사진을 한번 찍으세요. 브라운 빠루 나경원. 제목 나온 거야. 저런 거를 옆에 두시면 안 됩니다. 원희룡 그 장관 같은 경우는 당대표가 되면은 빠르게 이재명 대표를 감옥에 보내겠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겁니까? 비전 발표에서 네. 얘기했어요. 이재명으로 상징되는 헌법 파괴, 법치 유린, 저는 이재명 대표 잡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 빨리 저는 이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지지부진하는 것 자체가 뭐 얼마 전에는 또 검사 탄핵을 했잖아요. 이 국회를 완전히 한마디로 본인의 이 방탄 국회로 뭐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아니 검사 탄핵 한 적 있습니까? 우리 헌정사상? 판사 탄핵, 검사 탄핵, 장관 탄핵
탄핵은 그냥 입에 붙는 무슨 뭐 장난처럼 아무나 얘기하고 아무한테나 얘기하고. 저는 이 지금 대한민국의 의회 민주주의가 이렇게 파탄나는 거에 주범 중에 주범은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원인을 만든 것 중에 하나는 저는 한동훈 후보의 책임이 매우 크다. 이렇게 지연된 재판 보셨습니까? 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당원 요새 뭐 당원 간다면 맨날 가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막 일어나서 윤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이제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막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왜 이재명 대표는 구속을 못 시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왜 수사를 안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있었던 일인데요. 이재명 대표를 왜 구속을 안 시켰는지 한동훈 후보가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랬어요. 왜냐면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국회에 와서 막 구속시킨다 그랬잖아요. 법무부 장관의 본분에 과연 충실했느냐. 아니 인사검증 기능도 몽땅 법무부 장관이 가져갔었는데 인사검증이 잘못된 사건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선 참패 책임보다 더 큰 거는 이재명 대표가 아직도 당대표를 하게 만든 그 주요 원인은 결국은 영장 청구됐는데 기각된 거예요. 아예 영장 청구를 안 했으면 오히려 당대표 하기 더 힘들었을 겁니다. 영장 청구 안 하면 그러면 영장 청구를 안 하고 불구속 기소를 했으면 결과론적인 얘기죠. 아니 불구속 기소를 했으면 오히려 지금은 영장 청구하고 기각되니까 무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뭐 그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것도 왜 죄가 있으면 기소를 하든지 죄가 없으면 불기소 처분을 하든지 아직까지도 들고 있어요. 저는 이제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법무부 장관이 누구를 갖다 구속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 프레임이 사실 민주당의 프레임이거든요. 한 사람 구속시키느냐 안 시키느냐가 순전히 정치적인 의도에서 좌우된다라는 게 사실은 민주당이 갖고 있는 검사 독재 프레임인데 그 큰 프레임에 좀 같이 들어간다는 측면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좀 어떤 걸 지적하고 싶냐면은 저는 다 동의하거든요. 정말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당대표를 하고 아직까지 공적 생활할 수 있느냐.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 관계에서 야당 대표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 문제는 남는다라는 거죠. 그걸 갖다 나는 구속시킬 거야. 이렇게 처리하시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들 중에서의 정의,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의를 세우고 이런 이야기고요. 뭐 야당 대표하고의 관계는 당연히 대화하고 당연히 만나보고 당연히 토론할 건 토론하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재명이라는 고유 그 명사는 붙이지 않고 야당 대표하고 당연히 만나고 당연히 빠르게 토론하고 당연히 빠르게 서로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아니잖아요. 지금 번지수를 계속 지금 헷갈리는데 왜요?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상대할 거냐 했는데 이재명 대표 이제 비판으로 이제 계속 갔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원인을 찾고 국민의힘 방식에 처방을 하고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이재명 민주당 말만 나오면은 그냥 확실해. 근데 국민의힘 나오면 국민의힘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그 메시지가 불분명해. 최재성 의원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고요. 제가 그래서 항상 중도, 뭐 통합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다 보니까 메시지가 좀 불분명한 거 있다는 거 인정하고 오늘부터 선거 전략 바꾸겠습니다. 오늘부터 선거 전략 바꾸겠습니다.